네, 변호사님. 네. 오늘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네. 용어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서 대충은 다 알아요. 네. 근데 정확한 뜻을 모르고 그냥 쓰니까 이게 약간 세부 조건이 뒤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만 대응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전세 사기가 네.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 전세 사기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인데요. 네.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 뭐 우선 변제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모르시는 분들은 들어도 뭐 모르실 것 같아요, 정확한 뜻을. 네. 그렇죠. 근데 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뭐 없으면 피해를 안 받는다. 네. 뭐 이 정도는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확한 정의를 모르니까 조금만 뒤틀거나 바뀌어도 해결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항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어떤 건물에 이제 세를 들어가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요. 네, 아니면 뭐 상가를 빌려서 살고 있다 하면은 그 집주인이랑 임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면 네,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음, 근데 우리가 뭐 2년이든 4년이든 살다 보면 건물주가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임대인이 바뀌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걸 이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면 그러면 앞 사람한테 있던 권리가 뒷 사람한테 다 연결되냐? 아, 연결된다.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거고. 아, 연결이 안 된다.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원칙상은 원래 우리나라의 법리가 네, 연결이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 연결이 안 되는 걸 이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매매가 임대차에 앞선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원래는. 네. 그래서 손바뀜이 일어나면 임차인들이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제 주택이나 상가는 워낙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피해가 많으니까 네, 그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특별법이에요, 일종의. 원래 안 되는 걸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네, 되게끔. 그래서 그 주택의 경우에는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네, 그리고 상가의 경우에는 점유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주택이든 상가든 대항력을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설령 계약기간 도중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네. 바뀐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뜻인 거죠. 네. 그럼 대항력에 대해서는 이제 얼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선 변제권은 뭔가요? 이게 말 그대로 단어 자체가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뭐 이런 뜻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우선해서 변제를 받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한데요. 이것도 이제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만 받으면 우선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1순위잖아요, 무조건. 근데 어떤 건물의 임대인에 대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보증금을 받아야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돈을 빌려준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물건 하나에 대해서 여러 명이 경합할 수 있는데 경합하면 누가 우선한지를 가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주택 임차인이나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 제가 앞서 대항력 요건으로 말씀드렸던 점유랑 전입신고 이 두 가지 외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는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설령 다른 물건이 있거나 그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들어왔던 사람에 비해서 네. 1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가 물건이 낙찰이 되면 그 낙찰 대금에서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걸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원래부터 임차인이 갖는 권리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하니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해가 잘 되는데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맞아요. 임차인은 후순위 물권자보다 우선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원래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부여를 해주는 그렇죠. 이 법이 없으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피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정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가지려면 갖춰야 되는 요건은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대항력은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네. 이 전입신고를 하면 이제 주민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은 그 두 가지 외에 네.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세 가지. 이 조건이 무조건 필요한 거죠. 예. 법률에 보면 다음 날부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전입신고를 마치면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나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전입신고라는 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하고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마다 하는 시점이 시간이 다르잖아요. 근데 법률상 예를 들어 법이 다음 날이라고 쓰지 않고 즉시라고 표현했으면 뭐 3시에 하면 3시, 5시에 하면 5시 그 순간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지금은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날 자정 0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팀장님이 오늘 전입신고를 어디 했다 네. 하면 다음 날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전세 사기가 많잖아요. 네. 전세 사기를 이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오늘 그 전입신고를 해라 그러면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는 걸 알려주지 않고 네. 마치 그날부터 뭔가 되는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그날 다른 권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권리를 잡았던 권리는 오늘 발생하는데 전입신고 효력은 내일 발생하니까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럼 나는 대학력고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믿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전입신고를 하러 갔던 그날 다른 게 생겨버리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전세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 효력이 다음 날이라는 이것 때문에 최근에 전세 사기가 이 틈을 뒤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네.